네, 안녕하세요. 출근길에는 오랜만입니다.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요. 어, 어린이가 가정에 있는 분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저도 어린이들이 집에 있어서 네, 장난감도 사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놀이공원에 간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 놀이공원 어제 현황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. 그걸 보니까 안 가기를 잘했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그 책이에요. 제가 요새 어,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, 돈에 대한 공부, 경제에 대한 공부를 송두리째 새로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. 굉장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책의 관점에 의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어떤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어, 이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일본계 미국인이 쓴 책입니다. 하와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걸로 책에 나와 있고요. 네,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. 이 책이 부자 아빠 간단한 아빠라는 책 이름 자체가 굉장히 친숙한데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책이 출판된 지가 벌써 20년이 됐다 그래요. 저도 사실은 20년이 지났지만 책 내용만 들어보고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었어요. 경제나 돈을 공부한다는 것, 돈 공부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어떤 효용을 가져다 줄까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않다가 최근에 사서 보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큰 임팩트를 저한테 주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1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해 온 것이 아니라서 조금 단편적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 넓은 분야에 박학다식하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그 자산 증식, 돈을 늘리는 관점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후자가 더 의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.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보다는 그 지식을 좀 더 세일즈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겸비한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어찌 보면 액션하는 사람 그런 대담한 사람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또 과도한 두려움이나 걱정, 회의를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액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또 자산이라는 게 어떤 유형의 어떤 어,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얘기할 텐데요. 여기서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, 사고 방식,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이룰 수 있는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낡은 사고 방식, 아까 얘기했던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난 이 분야에서 전문가만 될 거야. 계속 이거만 팔 거야. 다른 건 하지 않을 거야. 라든지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살 거야. 라든지 이런 식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낡은 사고 방식이
굉장히 큰 부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기 때문에 낡은 사고방식이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또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, 금융 지식이라는 게 금융 지식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첫 번째는 회계 지식이에요. 회계 지식. 돈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, 아는 것,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는 것, 회계 지식. 두 번째가 투자.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, 투자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가 시장이에요. 시장. 공급과 수요, 그리고 마케팅, 이런 시장을 이해하는 것, 이게 세 번째고, 네 번째가 세금과 법률입니다. 또는 세금에 대한 법률, 이렇게 네 가지를 금융 지식의 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래서 그걸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그런 금융 지식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. 저는 이걸 들으면서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온라인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, 그런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회계, 투자, 시장, 세금, 그런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정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자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다소 좀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, 결국에는 투자나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액션은 정신에서 나온다,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네, 이런 거죠.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은 도박이 아니라는 거예요. 반대로 얘기하면, 내가 뭘 하는데 막 무조건 막 투자를 하고 막 돈을 넣고 막 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. 사실은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게 뭔지 잘 모르면 사실 그게 도박이라는 거죠. 되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. 근데 그 회사가 지난 1년간 주가의 흐름이 어떻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면, 사실 그게 주식 투자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, 한편으로는 도박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런 것들, 그래서 자산이란 무엇인가, 또 부채란 무엇인가, 주택이 자산인가 부채인가,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신사임당님의 유튜브에 보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이렇게 멋지게 해놓으신 게 있는데,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좀 임팩트 있게 그 책이 이야기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오늘 제가 문득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,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그 경제, 돈에 대한 공부를 도와주는 책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, 물론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죠. 공감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이나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다양성을 서로 공유하면서, 예, 그렇게 같이 공부해봤으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또 이런 자산 확보 또는 생산수단의 확보, 부채 감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실 텐데, 그런 방식을 한번 서로 좀 이렇게 공유해보면 어떨까.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, 나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,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좀 해볼 수 있는,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나요, 이런 거에 앞서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, 자산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며, 이런 것들 어떻게 내 능력을 키워나가고 관점과 안목을 가져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과 약속을 한 게 있는데, 제가 직장을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리고 20대 30대 때 직장을 다니는 것과 40대 때 직장을 다니는 것들이 사실 차이가 있어요. 스스로
나라는 자신이 바라봤을 때 일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인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직장을 내 어떤 생계의 전부를 이 직장에 또는 고용주에 의존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생계에 대한 고용주 의존도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목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매년 뭐 몇 %씩 생계에 대한 고용주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보자라는 게 제 목표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. 저도 어느 정도 작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